안녕하세요. 길 따라 이야기길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낙성대역이라는 이름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도 대학교 이름인가? 라고 묻기도 하지만 사실 이곳은 천년 전 고려의 운명을 바꾼 한 영웅이 태어난 성스러운 곳입니다. 떨어질 락, 별성, 터대, 별이 떨어진 터라는 뜻의 낙성대. 오늘은 이곳에 얽힌 신비로운 탄생 설화와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고려 초기인 94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의 시흥 관악 일대인 당시 금주를 지나가던 송나라 사신이 밤하늘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오호, 저것 좀 보게. 저렇게 거대한 별이 땅으로 떨어지다니. 저 별이 떨어진 곳에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을 것이야. 그곳으로 사신이 보낸 관리가 찾아가 보니 강씨성을 가진 선비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집에서는 옥동자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거란의 10만 대군을 물리친 기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강감찬 장군은 북두칠성 네 번째 별인 문곡성의 화신이라고 전해집니다. 문곡성은 지혜와 모눈을 담당하는 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은 위엄 있고 풍채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역사서와 구전설화 속 강감찬 장군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여보게, 이번에 장원급제에 있다는 강감찬이라는 분 보았나? 키도 작고 키도 조그만 게 꼭 동네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 쉿, 목소리 낮추게. 외모는 그래도 그분 기계가 보통이 아니라네. 전설에 따르면 강감찬 장군은 원래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죠. 장차 나라에 큰일을 해야 할 몸인데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마음이 흔들리고 큰 뜻을 그르칠까 두렵구나. 그래서 장군은 스스로 마마신인 천연두신을 불러 얼굴을 얽게 하여 추남이 되었다는 설화가 내려옵니다. 작고 볼품없는 외모 속에 감춰진 거대한 지략, 그것이 바로 강감찬 장군의 진짜 무기였던 셈이죠. 강감찬 장군은 젊은 시절 무예를 닦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36세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한 엘리트 문관이었죠. 거란이 3차 침입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당시 고려 현종왕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바로 71세의 고령인 강감찬을 상원수인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에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최전방으로 나간 것입니다. 평생 조용히 나란 일을 돌보던 71세 노인을 총사령관 상원수로 임명한 것은 당시 고려의 절박한 상황과 강감찬 장군의 독보적인 역량 때문이었어요. 거란의 2차 침입 당시 대부분 항복을 주장할 때 강감찬 장군은 잠시 피했다가 훗날을 기억하자며 현종에게 피난을 권유해 고려 왕실을 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거란의 베테랑 장수인 소배합에 맞설 수 있는 노련한 전략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1018년 거란의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처음 마주한 곳이 흥화진입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위엄면 일대로 여기서 강감찬 장군은 그 유명한 수전을 펼칩니다. 장군은 군사 12,000명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소가죽을 긴 밧줄로 꿰어
강물을 막습니다. 소가죽을 모두 모아라. 그것들을 밧줄로 엮고 강물을 막는 거다. 적들이 강 한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기다려라. 거란군은 강물이 얕아진 것을 보고 방심하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군의 수신호와 함께 소가죽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거대한 물벽이 거란군을 덮쳤고 당황한 적들을 향해 고려군의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에 남는 소가죽 수전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흥화진 전투 이후 1019년의 귀주 대첩이었어요. 양쪽의 기세가 팽팽하던 순간 갑자기 고려군에게 유리한 남서풍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바람이 적들을 향해 불고 있다. 모든 궁수는 바람을 타고 화살을 날려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장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람을 등지고 화살을 퍼붓게 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고려군의 화살은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날개가 돋친 듯 적진 심장부를 파고들었어요. 거란군은 눈을 뜨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괴멸했습니다. 지략과 하늘의 운, 그리고 72세 노장의 투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서 도망친 자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고려군의 승리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개경으로 돌아오는 날, 고려의 현종 임금은 성 밖까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현종은 승전 보고를 올리는 노 장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금화 8송이를 몸을 굽혀 장군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술잔을 따르며 말했어요. 추운 날씨에 갑옷을 입고 고생하며 멀리까지 가서 적을 물리쳤으니 경의 공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이에 강감찬 장군은 땅에 엎드려 신이 한 것이 아니라 폐하의 성덕과 군사들의 용맹 덕분입니다. 라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주 대첩의 대승리로 거란과의 26년이라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고려에게 처참하게 패한 뒤 거란은 고려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 고려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고려 청자와 대장경 같은 문화유산들이 평화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72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거란의 대구를 막아내고 고려의 평화를 가져온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은 귀주 대첩 직후인 1020년 은퇴를 청했으나 현종은 70대 이상 노 대신들에게 하사하는 지팡이와 의자인 궤장을 내리며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후 장군은 1031년 84세라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종도 같은 해에 40세로 장군보다 먼저 승하하셨고 3개월 뒤인 8월에 장군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죽음과 신하가 같은 해에 생을 마감한 것이죠. 현재 낙성대는 장군을 기리는 낙성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군의 영정을 모신 안국사와 삼층석답, 강감찬 전시관, 기마 동상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오늘날의 낙성대는 단순히 지하철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늘에서 별이 내려와 우리를 구했다는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장소이죠. 낙성대 전철역 근처 낙성대 공원을 거닐며
천년 전에 떨어졌던 그 별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길 따라 이야기길이었습니다.